현재로서는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건인지 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좀 허탈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또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적 의혹이 가장 집중됐던 게 바로 이제 장자연 리스트가 존재하느냐, 그럼 뭐냐 그게 네네. 하는 거였는데 과거사위가 실체를 밝히지는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첫 번째는 장자연 씨가 직접 죽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쓴 문건이 있는 거고, 네. 그거는 존재하는 거죠.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뽑아놓은 그런 관련된 사람들 이름을 쭉 뽑아놓은 이른바 리스트. 그 네. 리스트의 존재 여부가 핵심이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 조사 과정에서 네. 장자연 씨에 대한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이었는데 그렇죠. 장자연 문건의 내용은 맞는 것 같다. 이건 뭐 일반적인 국민들도 다 기존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뭐 크게 밝혀낸 거라고 볼 수가 없겠는데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네. 리스트의 존재가 없다. 밝힐 수 없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성폭행 의혹도 네. 지금으로서는 이게 있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 진상규명은 안 된 거죠. 손에 건진 거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뭐 기록은 좀 남겨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조금 웃긴데요. 네. 나중에 장자연 씨 성폭행과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 있으니까 원래 이제 검찰 기록 같은 것들은 오대름 다 폐기를 갖다 하거든요. 그렇군요. 폐기하지 말고 남겨둬라. 뭐 그런 정도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뭐 검찰이 사실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게 다시 새로운 증거가 지금까지도 10년 동안 새로운 증거 찾기 이렇게 힘들었는데 네네. 새로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 만약 뭐 양심적인 어떤 뭐 증인이 양심 고백을 한다든지 네네. 이런 경우는 이제 요행을 바라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양심 고백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장자연 씨를 성폭행했다 이런 정도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사실 있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검찰 그 과거사위원회가 이것을 밝혀내라고 사실은 인력과 예산과 여러 가지 조직을 사용한 건데 결국은 그걸 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럼 결국 이제 10년 동안 계속 이 의혹으로 남아왔던 것이 다시 또 의혹으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군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요. 초기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네. 왜 부실하게 수사가 됐느냐, 네. 또 왜 처벌이 제대로 안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혀야 되는 거였는데 네네. 이 부분에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니까 이게 보도 자료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게 한 26페이지 정도 돼요. 여기에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네. 상세하게 다 적혀져 있는데 보면은 이제 초기에 검사들이 수사 검사들이 굉장히 일을 잘못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사위원회가 당시에 수사 검사들을 어떻게 보면 좀 비판하고 비난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회 권고해가지고 결론이 쭉 나오는데 그 권고가 어떤 권고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제도를 좀 마련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예컨대 디지털 요즘 이제 증거가 다 디지털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디지털 증거가 조작됐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의심을 갖다가 지금 과거사위원회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본을 갖다가 항상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증거 확보 및 보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한 방안을 검찰이 좀 만들어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이 증거를 은폐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뭐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사후 약방문 같은 거죠. 이거를 밝혀내라고 그 국민들이 요구를 했던 건데 네. 밝혀진 거는 사실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막 압수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네네. 디지털 증거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제출은 했는데 검찰에서 사라졌더라. 이런 네네. 부분들이 다 확인은 됐어요. 네네. 확인은 됐는데 재수사 근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확인은 됐는데, 그러니까 잘못한 건 확인을 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밝혔다. 이렇게 나갔어야 됐는데 네. 밝힌 건 없고 잘못한 것만 다시 확인이 됐다. 잘못된 이렇게 된 것만 거죠. 확인했다. 네.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재수사 근거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위증죄거든요. 위증죄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됐던 게 네. 장자연 씨 기획사 대표가 있어요. 김모 그렇죠. 씨라고. 네네. 이제 이 사람이 조선일보하고 그 국회의원하고 소송에 있어서 네. 증인으로 나갔어요. 근데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김 대표가 조선일보 관계자를 내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위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만 지금 이제 재수사를 하라라고 네네. 권고가 된 거고. 네네. 그러면 혹시 그 수사를 하게 되면 네네. 지금 묻혀있던 부분들 중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고요. 없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그 과거사위원회가 네. 밝혀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네. 이제 김 대표가 네. 아주 강압적으로 술자리에 가게끔 한 그런 강요죄거든요. 네네네. 이제 강요죄에 해당한 것들을 과거사위원회가 사실 밝힌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또 김 대표가 그 장자연 씨를 아주 강하게 협박을 해서 뭐 매장을 시키겠다니 심지어 더한 그런 네. 이야기까지 한 것들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또 허탈하게 결론 뭐냐면은 공소시효가 2014년, 2016년에 완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한다.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것이 뭐냐면은 그 김 대표의 위증죄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지금 부실 수사 얘기를 했는데 부실 수사 관련해서 또 이 핵심 의혹은 조선일보입니다. 네네. 조선일보가 왜 문제가 됐냐면 장자연 씨가 접대를 요구한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이 이른바 조선일보 방사장 이렇게 네네. 나와 있었단 말이죠. 이게 누구냐? 그런데 왜 이게 엉터리로 수사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조선일보가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네. 또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온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책반을 만들었대요. 조선일보가. 조직적인 대책반. 그래서 네. 경영기획실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책반이 만들어졌고 네. 그 당시 경영기획실장이 사건 관련된 당사자한테 경찰에서 이러이러하게 진술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현재 강효상 의원이죠. 네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그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네. 경기경찰청장이 그때는 조현우 청장이었거든요. 네. 경찰청장 올라가기 전에 경기청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만나가지고 그 협박을 갖다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 실장이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범죄가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런데 이제 사회부장이 경찰청장한테 협박을 한 것은 네. 이건 협박죄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단순히 사회부장이 개인 대 개인의 자격으로 협박한 게 아니라 네. 조선일보를 갖다가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다. 그렇죠. 뭐 정권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조선일보라고 하는 단체의 위력을 보였다. 이게 네. 특수협박죄다. 단체 위력을 사용하면 네. 특수협박이 되는 그래서 겁니까? 특수협박죄는 사실은 형이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세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7년인데 2016년도에 이미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사위원회에서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이제 과거사위원회는 코리아나 호텔의 방용훈 사장일 것이다. 네네. 그때 그렇게 볼 근거가 있었다. 네네. 그런데 그때 수사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지목했기 때문에 네. 수사가 다 꼬여버렸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쭉 보니까 거기에 네. 실명은 안 나오고 방 AA, 방 BB, BB, 방 CC 이렇게 BC, 나오죠? CC 네. 이렇게 나와서 네. 저는 사실은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동안 기사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네네. 실명을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방씨 사주 일가가 아니고 스포츠조선의 사장이 당시 하모 하모 씨. 씨였거든요. 네. 이제 그 사람하고 자꾸 이제 혼동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 요번에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밝혀낸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특수 협박으로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죄가 인정되지만 사실이 인정되지만 네네. 이거 역시 처벌 시효가 지났다 네네. 이런 거죠. 공소시효가 지나갔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뭐라고 봅니까? 조선일보는 아주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봤는데요. 네. 이제 일면에 이렇게 크게 딱
나오고 그다음에 박스 기사로 10면 11면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크게 썼는데 사건은 크게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부인하는 걸로. 이게 원래 과거사위원회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네. 법무부 규정인데 과거사위원회가 원래 6개월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맥시멈 기간인데 그 기간을 꼭 해놓고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봐라. 밝혀낸 게 뭐가 있느냐. 공소시효 지났다. 검사들이 잘못했다. 오히려 조선일보 쪽에서는 면죄부 받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처벌은 못 받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조선일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다 거죠.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방 씨 그 사주 일가가 네. 처벌을 받지도 않게 됐는데 이게 조금 말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왜 가가지고 경찰청장 만나가지고 경기청장 만나가지고 협박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느냐 이런 논지가 이제 일면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사위의 조사 결론을 보면 물론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도 있지만 진상규모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건데 허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왜 이 한계가 있는 걸까요? 조사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기소가 됐었을 거고 기소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뭐 김학의 재판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수도 있었는데 일단 시간의 파괴적인 힘이 너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일 전 많이 강제 수사권 들고요. 없는 것도 물론 큰 영향을 끼쳤겠죠. 그런데 여기에 현직 검사들 들어가 있고 수사 기록들 쭉 있었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은 뭐 지금 사실은 큰 의미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매니저 김 모 대표도 그렇고 네네. 지금 뭐 방씨 일가도 그렇고 불러도 안 나오면 그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강제 수사 그러니까 소환 요청을 했는데 못 나오겠다라고 해버리면 네. 끝이 나는 그런 네네.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요. 초기 수사가 사실은 너무 부실한 너무 측면이 엉망이어서. 있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과거사위원회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제가 조금 비판은 했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사위 발표 내용이 근데 이 사건을 진짜 실제적으로 조사했던 진상조사단 네네. 의 내용하고는 다르다. 이게 이제 진상조사단에서 나오는 내부 얘기예요. 네네. 이게 어떤 점이 다르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죠. 첫 번째 진상조사단은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이 어떤 데냐면은 네.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 규정에 보면 그 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라고 하지 않았고 그 밑에 대검의 진상조사단을 두어서 기초조사를 거기서 하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진상조사단이 원래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도 6명, 그다음에 대학 교수도 12명, 또 기타 해가지고 30명이나 되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데 네. 거기서 이제 기초조사를 쭉 했는데 근데 이제 이 팀, 또 팀이 또 있거든요. 이 팀은 6명인데 검사 2명, 변호사 2명, 대학 교수 2명. 그러니까 장재현 팀이 6명이라는 명이죠. 거죠. 근데 네네. 검사가 그 중에서 2명. 2명. 네네. 네. 나머지는 4명은 이제 외부 팀인데 그런데 그 팀에서는 리스트 존재가 있다라고 지금 본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수 예, 의견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봤을 거고요. 때 네. 리스트 존재가 있다라고 본 건데 아마 검사들이 현직 검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리스트 있다라고 해도 결국은 검사들은 수사의 끝은 기소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인데 그게 어렵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진상조사단은 쉽게 말하면 경찰 검찰 같은 그런 관계여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소수인 검사들의 의견이 위원회를 설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 성폭행 특별법에 따르면 특수강간 뭐 여러 명이 한다든지 아주 뭐 특별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거든요. 근데 장자연 씨 사건이 2009년도 사건이고 그런 일들이 2008년도, 2009년도 상관에 이루어졌을 거기 때문에 네. 15를 갖다가 더하면 아직까지 사실은 특수강간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금 나온 정황만 가지고는 증거가 너무 없다. 그래서 이제 윤지호 씨가 무슨 약에 취해 있는 거 봤다, 목격했다. 네. 그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걸 봤다. 이런 정도
전문 증거, 들은 증거밖에 없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 약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그 기소를 유지할 수가 없겠다라고 검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진상조사단에 근무했던 같이 일을 했던 네. 변호사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조금 화가 난다, 뭐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네.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도 그 논평을 네. 뭐 요번이 아니고 지난번 진상조사단 그거 했을 때 고 장자연 씨를 2번 죽인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많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이 과거사위원회나 진상조사단이 출범했을 때는 네네. 과거의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밝히기 위한 거였고 네네. 그 진상조사단의 검사들을 포함시킨 것은 그래도 수사를 해본 사람이 있어야 도움이 될 테니까 포함시켰을 텐데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 검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이 된 것이 아닌가, 너무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떤 네네. 측면에서 보면 좀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어떤 우려나 이런 뭐 다른 어떤 법적인 고려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얘기를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